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인순입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담당자들은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처럼 사이버 세상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은 물론이고 총선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사이버 위협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피로도는 계속 증가합니다. 오늘 시스코와 함께 현재 한국의 사이버 위협을 진단하고 보안 담당자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 코리아 배민 상무님, 정관진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 코리아에서 보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배민입니다. 시스코는 네트워크 제품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시스코는 크게 한 4가지 제품군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제품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 솔루션, 그리고 화상 솔루션인 협업 솔루션, 그리고 보안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보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관진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시스코의 정관진 부장입니다. 저는 시스코에서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클라우드 이렇게까지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그 보안 솔루션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45분간 이어집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을 올려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합니다. 설문과 함께 질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스코의 CISO 벤치마크 리포트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발표 순서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그 벤치마크 테스트에 대한, 스터디에 대한 그 보고서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정관진 부장이 그 이후에 시스코에서 생각하는 그 솔루션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전체적인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 보안 관련해서 시작을 할 때는 이제 적을 알아야 되니까 공격자가 쓰고 있는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공격 기술들이 있는데요. 과거 30년, 이제 40년 동안 되는 계속되는 IT의 기술 발전이 있으면서 공격자의 그 기술도, 공격 기술도 같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래된 공격 기술 중에 하나인 뭐 디도스나 스파이웨어 같은 것도 있는 반면에 랜섬웨어나 크립토 마이닝처럼 상대적으로 최신 기술을 활용한 공격 기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네, 현실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세계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했는데요. 네네. 사이버 세상에서의 맞습니다. 공격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네. 거네요. 네,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보안 이슈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뭐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저희가 랜섬웨어 때문에 사실 고생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네, 여전히 고생하고 네, 있죠. 여전히 네.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요새 또 여러분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집에 밖에도 못 나가서 고생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 기법들을 이용한 공격들도 굉장히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랜섬웨어라든지 피싱이라든지, 그러니까 즉 사회적인 어떤 이런 환경들을 이용한 형태의 공격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전혀 줄어들 기미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또 최신 기술을 악용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그 공격들을 막기 위해서 많은 보안 벤더들이 솔루션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차트를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뭔가요? 너무 복잡한데요. 네. 그렇죠. 뭐 하나하나 들여다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이런 공격들, 그 보안의 카테고리에 맞게 어떤 보안 제품들이 있는지 그거를 좀 나열해 봤습니다. 네트워크 보안부터 시작해서 엔드포인트, 어플리케이션 보안까지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을 다 한번 여기 모아봤습니다. 사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몇 개나 되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 뭐 매년 연초에 미국 서부에서 진행되는 RSA 컨퍼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아마 열린 그렇죠. 최대 마지막 행사? 마지막 네, 행사일 네, 것 이거 같습니다. 같은데요. 그 행사에서도 참여한 벤더가 한 600여 벤더가 됐습니다. 그 600여 벤더가 각자의 다의 솔루션을 이제 데모 부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600개 이상의 이제 보안 벤더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록체인이나 클라우드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필요 없었던 보안 제품이었는데 점점 추가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안 제품이 많다 보니까 이제 포레스터 리서치에서는 이런 복잡함이 보안 담당자들한테는 가장 큰 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제품이 많아지면서 이 각각 제품들이 발생하는 이벤트,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능을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력에 대한 부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한 2021년에는 전체 글로벌하게 한 350만 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안 솔루션이 많고 네. 보안 담당자는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일본까지 그런 쪽에 우리와 관계 있는 지역이죠. 그런 쪽에 CISO들을 대상으로 직접 네. 설문조사를 하셨다고요? 네, 이런 환경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자 시스코에서는 최근 한 6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정보보호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 내용은 기본적으로 얼마나 많은 제품을 쓰고 계시고 얼마만큼의 침해 혹은 공격에 대한 걸 대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사이버 보안의 트렌드는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까지 다 포함해서 질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이걸 하는 목적은 사실 이런 정보를 보안 담당자분들에게 제공드림으로써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하는 정보를 좀 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현재 전체적으로 글로벌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퍼시픽도 다 포함해서 진행되지만 각 국가별로도 질의를 하고요. 저희 국내 보안 담당자분들께서 답을 주신 부분도 뒷부분에 따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아시아 퍼시픽의 조직에서 얼마나 많은 보안의 위협을 받고 있고 그 알람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0건 이상의 알람, 이벤트를 받는다고 대답한 조직이 46%의 대답자가 조직에 10,000건 이상의 알림을 받는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글로벌 35%보다는 상당히 많은 수치인데요. 문제는 이제 하루에 들어오는 알림 건수보다 과연 얼마나 조사를 하고 그 조사된 이벤트를 얼마나 해결했는지 퍼센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밑을 보시면 2018년에 56%에서 2019년 44%로 좀 줄어들었고요. 그 조사된 이벤트에서 이걸 해결한 이벤트의 수는 오히려 38% 정도로 더 작았습니다. 즉, 알림에 대해서 이것이 악성 공격이었는지 판단을 하고 그 악성 공격에 대한 대응을 하거나 혹은 그 알림이 오탐이어서 다시 오탐에 대한 재발을 방지를 위해서 패치를 하거나 그렇게 해결까지 간 케이스는 38%에 불과한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38%를 국가적으로 한번 봤을 때는 오른쪽을 보시면 한국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이벤트를 처리하는 그런 국가에 해당되고 있었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고 계셨군요. 맞습니다. 여기 오늘 많은 보시는 분들이. 예. 네. 네. 근데 이렇게 조금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면요. 사실 보안 이벤트가 좀 많이 떴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공격을 좀 많이 받았다는 의미로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주로 어떤 공격을 받은 거죠? 저희가 공격을 조금 확인을 해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랜섬웨어 같은 거라든지 랜섬웨어가 한 41% 정도를 좀 가장 조금 많이 받았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디도스 공격 같은 부분들, 그리고 이제 APT 같은 타겟티드 된 공격 형태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 보면요. 저희가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고서 하다 보면은 어떤 다운타임 같은 것도 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자료도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좀 보니까 한 5일 정도 이상 다운타임을 조금 경험한 그런 비중을 보면은 뭐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이 한 9%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한 5% 정도로 많은 침해를 좀 받았던 걸로 저희가 추정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들이요. 글로벌하게는 한 24시간 이상 다운타임이 경험한 조직이요. 평균적으로는 한 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시아 쪽 지역은 23%나 된다는 거죠. 4배 이상이네요. 그렇죠. 네. 특히 그 2018년에는 한 9% 정도였던 거에 비하면 사실 급격히 증가한 수치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했죠? 왜 어떤 공격을 받았길래 이렇게 된 걸까요? 아까 아마 말씀드렸던 네. 그런 랜섬웨어라든지 아마 디도스 같이 특히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쪽에 아무래도 그런 노화된 거라든지 이런 형태들 때문에 좀 이제 그런 공격의 비중이 조금 높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리포트에서 보면은 주요하게 설문한 분야 중에 하나가 그 OT 보안에 네.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분야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로 이 OT 인프라에 대한 위협은 어느 정도로 받으셨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의 공격이 있을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 OT 인프라 하면 기존의 IT와는 다르게 약간 폐쇄망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하지만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한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데요. 아시아 퍼시픽 같은 경우 글로벌 대비 한 25% 정도의 조직이 그런 공격을 경험했다고 했고요. 2020년에는 그런 공격이 훨씬 더 늘 거라고 대답한 조직이 무려 73%였습니다. 이걸 보시면 글로벌보다는 아시아 퍼시픽이 굉장히 수치가 높은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공격에 대한 경험이 많고 실제 공격이 좀 더 많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걸 보시면 25% 공격을 받은 곳이 더 많은 공격을 앞으로 받을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즉 공격을 경험한 침해를 경험한 조직이 앞으로 더 그 공격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되는 역시 보안은 좀 사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시스코에도 보면은 이런 탈루스라는 위협 그렇죠. 대응 조직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OT와 관련된 사례 같은 것들이 찾아서 나온 적이 있죠. 아, 그럼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특히 그 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그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업체 중에 이제 굉장히 큰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노르웨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알루미늄을 생산을 하고서 제조를 하는데 거기가 이제 랜섬웨어 공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산하는 장비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서 이게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금 같은 것도 거래하는 시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알루미늄도 똑같이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랜섬웨어 공격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이제 톤당 가격이 한 1.2% 정도 더 상승을 했다고 해요. 아, 원재료 수급이 불안정해지니까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한 거네요. 생산도 잘 이제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건데 이렇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 생각보다는 좀 컸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이제 아마 우크라이나 쪽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부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이제 유명하게 많이 사용되는 핵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미독이라는 이 핵의 소프트웨어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90% 가까이를 사용이 된다고 해요.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네, 사용이 시장 점유율이 엄청 높네요. 네,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업데이트 서버를 통해 가지고 랜섬웨어 같은 악성 코드가 배포된 경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 잘 알고 계시는 저희 이제 비극적인 일도 있지만 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됐었던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감시하는 그 방사능 수치 같은 것들을 감시하는 모니터링이 다운된 적이 있었고요. 또 정부라든지 그리고 메트로라든지 그 은행 그리고 뭐 병원까지 다 곳곳으로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카드를 찍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든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진료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다 수동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겼었던 거죠. 그만큼 OT 네트워크가 기업의 중요 네트워크랑 연결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앞으로도 이런 이슈들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또 가깝게는 2018년에 그 대만의 TSMC 반도체 라인 보안 사고 정말 유명했었죠, 그때. 그렇죠. 네. 그래서 단순히 USB로 통해서 그 최첨단화된 공정에 바이러스가 심어지고 피해 금액이 아마 2,800억 정도로 지금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라인은 한 번 멈추면 그렇죠. 그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네, 굉장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를 볼 정도로 이 OT 인프라도 굉장히 좀 피해에 대해서 크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내도 이 설문에 대한 답을 해주셨는데요. 아시아 퍼시픽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공격도 네. 좀 낮았고 그 앞으로에 대한 예상도 좀 적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한국이 망 분리도 좀 잘 돼 있고 또 폐쇄망 관리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잘 돼 있어서 그게 수치가 좀
낮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국내 보안 담당자들이 최대 고민이 너무 많은 네.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맞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정말-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그게 궁금해서 그 부분을 정확히 좀 물어봤는데요. 먼저 아시아 퍼시픽 전체로 보면 10개 이상 보안 벤더의 제품을 쓰는 곳이 41%라고 답을 주셨고요. 무려 50개 이상의 보안 제품을 쓰고 있다, 보안 벤더의 제품을 쓰고 있다고 답 준 조직이 아시아 퍼시픽 같은 경우 6%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 시스코도 이제 보안 어떤 컨설팅 조직이 있고요. 고객사에 방문을 해서 어떤 보안 성숙도에 대한 평가를 하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사용하시는 제품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로 50개 이상의 쓰는 보안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사가 굉장히 많고요. 이게 대형화되는 기관이나 대형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제품의 보안 제품을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안 담당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거,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알림이 뜨고 그리고 알림에 대한 어떤 처리하기가 어렵고 이벤트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침해 사고가 있을 때 그 침해 사고를 바로 대응하지 못해서 다운타임이 길어지고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결국 시작이 이 멀티 벤더, 멀티 보안 솔루션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밑에 이 표에 보시듯이 이제 이렇게 힘들다. 그 이유가 뭐냐? 멀티 벤더 환경 때문이다 하고 답 준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높은 퍼센트를 보이는 국가가 역시 50개 이상 벤더의 제품을 좀 많이 쓰는 그런 국가들이 그렇게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정말 순위가 꽤 높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2019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는 또 한국 우리 설문조사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진짜 실제 이제 한국의 CISO들이 대답해 주신 한국 상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 6년 동안 쭉 진행을 해왔고 이 차트는 이제 2018년에 역시 설문에 대한 답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보안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인력, 예산, 그리고 교육에 대한 투자가 진행돼야 되고 벤더 제품들을 얼마나 쓰냐고 했을 때도 10개 이상 벤더 보안 제품을 쓰는 곳이 50%라고 대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담당자분들이 느끼시는 난 위협에 얼마만큼 노출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퍼센트가 다른 국가보다도 훨씬 높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년은 어떤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수를 역시 물어봤습니다. 10,000건이 아니라 이번에는 10만 건입니다. 10만 건 이상의 이벤트를 항상 받는다라고 답 준 조직이 한국 같은 경우 35%였습니다. 하루에요? 네, 하루 이벤트로 네. 10만 건 이상을 받고 10만 건. 네. 네. 정말 필요하겠는데요? 네. 근데 더 추가로 중요한 부분은 이 왜 10만 건을 받을까 했을 때 역시 많은 벤더의 제품을 쓰고 있는 곳이 더 많았는데요. 2018년에 10개 이상 보안 제품을 쓴다고 답 준 곳이 50%인 반면 2019년에는 역시 56%로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이제 한국이 훨씬 더 많은 이벤트를 아시아 퍼시픽이나 글로벌 평균보다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알람 이벤트가 증가한 걸까요? 네.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실제로 이벤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실제 공격이 많이 발생이 됐었을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금 탐지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이제 넓은 범위에서 이제 좀 탐지를 하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앞에서도 저희가 이제 멀티벤더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솔루션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게 도입을 했을 때 기본적인 설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적화된 부분들이 조금 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설정에서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서 이제 일반적인 보안 알람 이벤트들이 좀 많이 뜨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벤트를 처리하려면 정말 네. 오늘 여기 웨비나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맞습니다. 상당수가 피로도를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벤트들에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지를 정확히 또 물어봤습니다. 이 많은 이벤트들이 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조사를 하십니까? 그리고 그 조사를 하시는 이벤트에 해결되는 거는 어느 정도입니까를 여쭤봤는데 작년 2019년이 40% 조사를 하고 그중에 46%를 이벤트를 해결했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이건 2018년에 대비 늘어난 건데요.
앞서 기억하시겠지만 아시아퍼시픽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조사된 이벤트 수와 해결된 이벤트 수가 오히려 적어졌습니다. 그쵸. 그런데 한국은 이벤트 수는 훨씬 더 늘었고 조사된 양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 듣고 계신, 같이 보고 계신 이 보안 담당자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일하고 계신지 계신다는 걸. 그걸 정확히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거에 마찬가지로 역시 늘어나는 거는 이제 피로도가 2018년 39%에서 한국이 60%로 급격하게 늘은 걸 좀 안타깝고 열심히 너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까 피로도가 많이 피로도가 상승하셨네요. 거의 2배, 글로벌에 네.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만큼 저희 보안 엔지니어분들이 고생을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의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보안 피로도라는 걸 한번 정의를 해보면 사실 많은 이벤트들이 들어오고 그 이벤트들을 능동적으로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불이 났는데 산불을 그냥 불만 끌어다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즉 능동적으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이런 피로도는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의 사이버 보안 문화는 어떤가요? 네. 마지막으로 그 사이버 보안 문화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보안의 어떤 대응 프로세스를 좀 개선하거나 신기술을 좀 앞선 기술을 좀 채택하려고 할 때 도대체 어떤 부분이 제약이 되는지를 한번 여쭤봤는데요. 이 리스트 중에서 기자님 생각하실 때는 어떤 부분이 제일 높았을 거라고 좀 생각되십니까? 아, 저는 딱 들어오는 게 예산이 항상 예, 부족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역시 보안 전문 네. 기자님답게 맞습니다. 예산 부족이 가장 높았고요. 그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력에 대한 수급, 그리고 인력이 부족한 만큼 그에 대한 교육도 부족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LP 지역 혹은 글로벌 지역의 평균과 되게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형태를 보였는데요.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이 맨 마지막에 있는 항목입니다. 보안이 고위 관부급의 우선 과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답준 조직이 글로벌 평균보다 좀 높았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많은 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이 보안이 단순히 고려돼야 할 하나의 기능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코비드-19 환경하에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재택으로 원격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화상 솔루션이 보안에 취약을 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회사 내에서 하려는 업무에 대한 얘기,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 그 다음에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툴을 쓰려다가 이 기업의 존폐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런 지경까지 이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단순히 그냥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그 비즈니스 혁신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디 CIO 분들, CEO 분들, CTO 분들도 이런 보안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를 높여주시면 아무래도 이 보안 담당자분들은 좀 덜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도도 낮춰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한국 사례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보안 강화하려면 어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간단합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이벤트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관리하기 힘들고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이 보안 솔루션을 단순화시켜서 어떤 플랫폼화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개별적인 모든 제품들을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품들이 호환이 되고 같은 하나의 솔루션인 것처럼 마치 하나의 팀이 대응하듯이 보안 위협에 대응을 한다면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피로도는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벤치마크 스터디를 통해서 한국과 글로벌의 보안 상황을 진단했습니다.